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기술주들도 웃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 속에서 경제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됐던 PMI 지수를 보시면 소폭 경기가 식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그동안 경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미루겠다는 연준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렇게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내낼 예정이 돼 있죠. 지금 테슬라 어닝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테슬라의 실적 그리고 앞으로 또 빅테크 기업들이 주 후반까지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주목도도 크게 높여보셔야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역시나 비슷한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시점을 두고는 어느 정도의 관망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승으로 출발하더라도 하락으로 끝낼 수 있는 불안한 시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다음 주까지 어떤 전략들을 짜봐야 될지 오늘 모닝쇼에서 함께 전략들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상승의 이유가 됐었던 S&P 글로벌 측에서 발표한 PMI 지수를 살펴보실 텐데요. 4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도 하죠. 이번에 예비치가 나왔는데 49.9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을 넘기게 되면 경기가 확장 국면, 그리고 50을 밑돌게 된다면 위축 국면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50을 하회했다는 것은 업황이 위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전월치인 51.9보다도 낮았고 4개월 만에 가장 부진한 수치가 이번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도 50이었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오히려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서비스업 관련된 수치도 수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4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0.9포인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월인 51.7보다는 악화했습니다. 역시나 서비스업 PMI에 대해서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52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를 밑도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서비스업 PMI는 50을 상회하기는 했지만 5달 만에는 가장 부진한 수치를 나타나게 됐습니다. S&P 글로벌 측의 분석에 따르면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국 경제 회복세는 탄력을 잃었다라고 봤는데요. 참가자들은 추세 이하의 사업 성장을 보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4월에는 신규 사업의 유입이 반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기도 했고 기업들의 미래 생산량 기대치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면서 몇 달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연준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보는 지표들이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경기가 식어가는지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후자 쪽 경기가 식어간다는 국면 쪽에서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을 함께 기록했습니다. 네, 경제지표 중요했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장마감 이후 나온 실적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이번에 1분기 매출액은 213억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봤을 때는 29조 3,100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하는 흐름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 201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번에 같은 기간 순이익 수치도 보시면 55%나 급감하게 되면서 예상대로 테슬라의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11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5.5%까지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측은 올해 비관적인 전망들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물량 생산이 2023년 달성한 수치보다 현저히 낮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라인업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새로운 차량의 출시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 시간의 주가에서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 저가 모델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다시 한번 이 테슬라의 생산량이라든지 개발 속도에 이 관련해서 우려감들이 조금 사라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의 상승세만 기록을 했었는데 시간외에서 현재 구간 거의 11%까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테슬라 그렇게 된다면 내일 정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도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의 시장의 흐름도 꾸준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를 전반적으로 놓고 보시면 올해 들어서 공급 부족 문제라든지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 그리고 계속해서의 가격 인하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월요일 뉴욕 증시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신저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적이 악재가 됐고 이 악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초에도 테슬라는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과연 저가 생산 모델 다시 한번 이 박리담의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도 포인트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봅니다. 개별 소식인데요. 애플이 오는 5월 7일 그러니까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애플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자 그러니까 Let Loose라는 초대장이 담긴 이 부분 파일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외신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서 아이패드 프로라든지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는데요. 프로 모델에는 더 선명한 OLED와 속도가 더 빠른 M3 칩이 탑재가 되고요. 새로운 디자인의 매직 키보드와 애플 펜슬도 추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에어 모델에는 처음으로 이 12.9인치 화면 옵션이 추가되고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새 아이패드 출시 이벤트는 오늘 6월 10일 애플의 14개 개발자 컨퍼런스를 앞두고 열리고 있고요. 전 세계 개발자들을 초청해서 이 최신 아이폰이 담길 새 기능을 발표하는 이 행사에서 애플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AI 모멘텀에서 좀 뒤떨어져 있었던 애플이 6월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추가적인 부분을 발표할 수 있을지 개별 종목으로서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